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아내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그저 묵묵한 의무감만 스쳐 지나갈 때 그 좌절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내분들 역시 남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평생토록 즐거운 척 연기를 해오며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외로움을 홀로 삼켜오진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안타까운 엇갈림은 두 분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아내의 몸이라는 경이롭고 섬세한 세계의 진짜 지도를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여는 열쇠를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50년의 부부 생활을 가장 따뜻하고 친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두 분의 관계를 회복할 단 하나의 빗줄기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즉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남겨 이 소중한 여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의 성과 심리를 연구하며 25년간 부부관계를 상담해온 심리학 박사 박선희입니다. 저는 제 상담실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가장 친밀해야 할 순간에 가장 깊은 단절감을 겪어온 수많은 50대, 60대 부부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비극의 공통적인 시작점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성에 대해 배운 유일한 교과서가 잘못된 상식과 과장된 대중매체 혹은 어둠 속의 정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낡고 해로운 지도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과학과 의학에 근거한 진짜 지도를 함께 그려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여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오해받아온 기관 바로 음액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남편분들 대부분은 여성의 지리쾌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이 지도의 첫 장부터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여성의 음액은 인간의 신체 기관 중 오직 쾌감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여성이 절정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콩알만 한 작은 부분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음액은 실제로는 우리 몸 안쪽으로 훨씬 더 크고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 뿌리는 지립구를 감싸 안는 형태로 골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음핵이라는 기관 하나에 무려 1만 개가 넘는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성의 성기 끝부분에 분포하는 신경 말단의 수보다 2배나 많은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여성의 몸을 설계할 때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도 많은 신경을 오직 쾌감만을 위해 이곳에 집중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덤이나 장식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성 쾌감의 본질이자 중심이며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성전입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의 음핵과 남성의 음경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완전히 동일한 조직에서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두 기관은 사실상 뿌리가 같은 형제 기관입니다. 단지 남성 내분비 물질의 영향으로 하나는 밖으로 길게 자라나고 하나는 안으로 섬세하게 발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남편분들께서 자신의 성기에 어떤 느낌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지 어떤 자극이 불쾌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각이 바로 아내의 음핵이 느끼는 감각과 매우 유사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음액 역시 남성의 성기처럼 흥분하면 혈액이 몰려 단단해지고 커지며 예민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아내의 몸을 오해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질전벽의 민감대, 소위 지점이라고 불리는 곳에 대한 신화입니다. 모든 남성들이 아내의 몸속에 숨겨진 마법의 버튼이 있고 그것을 찾아야만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헛된 보물찾기는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과거 한 독일 의사에 의해 처음 기술된 이 민감대는 사실 명확한 지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질 입구에서 약 손가락 두세 마디, 안쪽 질의 앞쪽 벽 방광 쪽에 위치한 특정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영역이 왜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냐면 그곳은 여러 구조물이 만나는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앞서 배운 음핵의 내부 뿌리 부분이 지나가고 요도와 그 주변 조직 그리고 요동엿샘이라는 분비샘이 모여 있습니다. 이 요동엿샘은 매우 흥미로운데 이것이 바로 남성의 전립선과 동일한 조직에서 발달한 기관입니다. 남성들이 전립선 자극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일부 여성들도 이 요동엿샘 주변이 자극될 때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수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곳의 신경 밀도는 음핵의 바깥 부분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어떤 여성분들은 이 부위의 자극을 매우 즐겁게 느끼는 반면 어떤 분들은 특별한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소변이 마려운 듯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쾌감을 느끼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남편분들께서는 더 이상 신기루를 찾기 위해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숨겨진 지점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음핵이라는 정문입니다. 세 번째 오해 바로 체액 분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특히 과장된 대중매체나 성인물 때문에 마치 모든 여성이 경험해야 하는 엄청난 절정의 상징처럼 잘못 알려졌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연구에 따르면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이런 현상을 경험한 여성은 전체의 약 10백분율에서 54백분율 사이라고 보고되며 그 편차가 매우 큽니다. 즉, 경험하지 못하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체액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지만 현대의학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체액은 방광에서 나오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아는 소변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묽게 희석된 소변과 앞서 말씀드린 요독엿샘에서 분비되는 액체가 혼합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체액을 분석해보면 남성의 전립선액에서 발견되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성분이 검출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아는 소변이 진한 커피 원액이라면 이 분출되는 체액은 그 원액이 방광에서 역과되고 희석되어 요동엿샘의 분비물과 섞인 커피 향이 나는 물과 비슷합니다. 이 체액은 대개 투명하고 소변과 같은 지독한 냄새가 나지 않으며 강한 흥분 상태나 절정 중에 요도를 통해 배출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현상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자신이 이것을 못해서 혹시 비정상이 아닐까 걱정하고 어떤 분들은 이 현상 때문에 당황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아내가 이 현상을 경험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두 분의 성적 만족도나 쾌감의 정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극히 생리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여성의 흥분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부부 관계가 삐걱거렸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이 시간의 불일치에서 시작됩니다. 남편분들은 대부분 성적으로 흥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2분에서 5분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준비가 완료되죠. 하지만 아내분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흥분하고 몸이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5분에서 45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5분에서 45분입니다. 이 엄청난 시간의 격차를 우리는 평생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분들은 아내가 자신과 똑같이 5분 안에 준비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내분들은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여성의 몸은 마치 차가운 아궁이와 같습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동안 불씨를 불어넣고 주변 공기를 따뜻하게 드는 전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15분에서 45분 동안 아내의 몸에서는 어떤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흥분기입니다. 약 5분에서 20분간 지속됩니다. 혈류량이 300백분율 이상 증가하며 온몸의 피가 생식기로 몰려듭니다. 우리가 배운 음핵이 남성의 발기처럼 부풀어 오르며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질벽에서는 자연스러운 윤활액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외음부의 대음순과 소음순도 부풀어 오르고
색이 더 짙어집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질 안쪽에서 일어납니다. 질의 길이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나고 자궁과 자궁 경부가 위로 번쩍 들려 올라가면서 질의 깊숙한 곳에 공간을 만듭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질의 천막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분들이 왜 아내가 충분히 흥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대답입니다. 아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삽입을 시도하면 아직 위로 올라가지 않은 자궁 경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이는 쾌감이 아니라 극심한 통증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이 흥분기에는 심박수와 호흡이 빨라지고 유두가 단단해지며 어떤 분들은 가슴이나 얼굴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둘째, 고조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놀랍게도 밖에서 보이던 음액이 너무 부풀어 오른 나머지 포피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질의 입구 쪽 3분의 1은 더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고 안쪽 3분의 2는 계속해서 넓어지며 공간을 만듭니다. 바르톨린샘이라는 특수 분비샘에서도 윤활액이 추가로 나옵니다. 셋째, 절정기입니다. 여성의 절정은 남성보다 훨씬 더 길게 약 10, 최소 60초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골반 바닥 근육이 약 0.8초 간격으로 율동적인 수축을 반복합니다. 이는 질뿐만 아니라 자궁 심지어 항문 괄약근까지 수축하는 전신적인 반응입니다. 남편분들께서는 이 율동적인 수축을 손가락이나 성기를 통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심박수는 분당 120에서 160회까지 치솟으며 이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부 관계를 위한 친밀한 시간을 최소 30분에서 45분 정도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절반 이상을 삽입이 아닌 서로의 몸을 탐험하는 전의에 투자해야 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입을 맞추고 부드럽게 쓰다듬고 대화하십시오. 아내의 호흡소리, 신음소리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니 기분이 좋아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보여줘요. 라고 용기 내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50대, 60대 부부들에게 매우 중요한 오해 2가지를 더 풀어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 아내가 젖지 않으면 흥분하지 않은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완경을 겪으신 아내분들은 여성 내분비 물질의 감소로 인해 아무리 성적으로 흥분하더라도 질의 윤활액 분비가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나 매력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체적 변화입니다. 또한 애아액 분비는 그날의 정신적 압박 복용 중인 약물 수분 섭취량 등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중년 부부에게 윤활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나 사랑이 식은 증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더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를 위해 안경을 쓰거나 보청기를 끼는 것과 같은 매우 현명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오해, 전이는 오직 생식기 주변에만 해당된다.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생식기뿐만 아니라 온몸이 쾌감대입니다. 목덜미, 귓불, 유방, 허벅지, 안쪽 등허리, 심지어 발바닥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민감한 쾌감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몸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생각하고 천천히 탐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흥분을 고조시키고 결국 더 강렬한 절정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어쩌면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은, 특히 중년의 여성은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정신적으로 이완되었을 때 비로소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종종 성관계를 정신적 압박 해소로 생각하지만 아내분들에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의 흥분은 심리적인 요인의 극도로 민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관계 중에 관찰자 시점을 경험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관찰자 시점이란 마치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천장에서 나 자신과 남편의 모습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듯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내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정에 도달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나? 이 각도에서 내 뱃살이 어떻게 보일까? 남편이 지루해하면 어쩌지? 왜?
나는 긴장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머릿속의 소음은 아내가 순간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절정에 이르는 길을 차단합니다. 이때 남편분들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당신이 그 과정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절정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당신 참 아름답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정말 좋아. 천천히 해도 돼. 나는 아무 데도 안 가. 와 같은 말들이 그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전이는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낮 동안 아내가 겪는 힘듦에 공감해주고 집안일을 함께 나누며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내의 마음속에 욕구의 기반을 쌓아 올리고 밤에 더 쉽게 마음의 문을 열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쾌감을 즉시 탈선시키는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피하십시오. 실수 하나, 음핵을 초인종처럼 누르기. 음핵은 1만 개 이상의 신경이 모인 극도로 민감한 곳입니다. 어떤 여성은 강한 압박을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듯 반복적으로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음핵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내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실수 둘, 드릴처럼 빠르고 강하게만 움직이기. 성인물에서 본 것처럼 빠르고 강하고 반복적인 동작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쾌감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몸짓의 리듬을 맞추고 강약과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실수 셋, 무언가 잘 되고 있을 때 갑자기 기술 바꾸기. 아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호흡이 가빠지며 흥분이 고조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계속하라는 신호입니다. 갑자기 속도를 늦추거나 다른 행동을 시도하여 그 흐름을 끊지 마십시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실수 넷,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에 대한 시험으로 만들기. 내가 반드시 아내를 절정에 이르게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 순간 이것은 아내의 쾌감이 아닌 남편의 수행 능력에 대한 시험이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절정에 이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밀감 자체를 즐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수 다섯, 아내의 피드백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빠하기. 아내가 당신의 손이나 입을 다른 곳으로 이끌거나 그건 좀 아파요 라고 말할 때 이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내는 당신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실수 여섯, 다시 강조합니다. 삽입을 서두르기. 남편은 5분, 아내는 30분. 이 숫자를 침실문에 붙여 놓으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삽입은 쾌감이 아니라 의무와 고통일 뿐입니다. 실수 7, 절정에만 집착하기. 절정은 훌륭한 경험이지만 그것이 성관계의 유일한 성공 목표는 아닙니다. 친밀감의 모든 과정을 즐기십시오. 여정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이제 이 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남편분께서는 아내분과 삽입이나 절정을 목표로 하지 않는 친밀한 시간을 계획해 보십시오. 목표는 오직 하나, 탐험입니다. 아내의 몸 어디가 즐거운지, 어떤 감각을 좋아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탐정처럼 탐험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 어떤 기술 영상이나 책보다 더 많은 것을 두 분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배우고 연습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상대방의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두 분의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고 친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더 나은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증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심리학 박사 박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